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수업에 질문을 많이 해주는 학생들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LMS를 통해 가지고 Q&A에 많은 내가 뭐 좀 잘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거 질문을 많이 해주는 학생들 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 교수가 질문을 받게 되면 정말 이 학생이 이 과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 또 뭔가 그 강의 학습 분위기 자체가 좀 생동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는 학생들한테 고맙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좀 안 하는 학생들도 물론 뭐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든지 조금 끄름직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십시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이 두 번째로는 이 수업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결석하는 학생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석이나 지각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조금 생기고 있는데, 그 결석이나 지각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제가 그 유튜브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강의 파일을 유튜브에 올립니다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 있는 그 시스템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학생들이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이 출석이 체크가 안 됩니다. 출석이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 온라인 강의에 LMS에 들어가서 LMS를 통해 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요 출석 체크가 되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7장으로 바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연속확률분포는 어떤 구간의 확률 변수 x의 그 구간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 너무 복잡해서 하기가 힘들다. 그죠? 너무 복잡해서 적분을 하기가 힘들다. 이제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꾼다. 그죠? 표준정규분포로 바꾸고 난 다음에 표준정규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표준정규분포는 그럼 적분이 되느냐? 표준정규분포도 역시 적분이 안 됩니다.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분포 함수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approximation, 그러니까 어떤 그 근사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근사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사치를 계산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표준정규분포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준정규분포표를 읽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또한 표준정규분포표는 항상 누적 확률을 보여준다. 그죠? 좌측에서부터 이렇게 쭉 누적 확률을 보여줘가지고 어떤 구간이면 이 어떤 구간 안에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 누적 확률 중에서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오른쪽 반만,
그죠? 오른쪽 반만큼만 보여준다. 그리고 이 표준 정규 분포의 G값이 3.09를 넘어가면 그 누적 확률이 3.09보다 더 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그죠? 그게 0의 이 G값이 0에서부터 3.09까지의 누적 확률이, 이 사이의 누적 확률이 0.499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0.5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3.09 이상이 되는 누적 확률은 그냥 0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또 다양한 경우에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읽는 방법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 가지고 확률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하는 식은 이게 됩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 택시, 우리 교과서에 이제 우버 택시 기사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버 택시 기사의 주당 평균 수입이 $1000입니다. 표준 편차가 $100일 때 어떤 기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정규 분포를. 그러니까 이 우버 택시 기사의 주당 평균 수입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100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버는 날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날은 아주 적게 버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표준 편차가 약 $100 정도 된다. 어떤 기사의 주당 수입이 $1100에 해당되는 G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1000고 이 표준 편차가 $100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1100에 해당되는 이 1100에 해당되는 이 G값이 얼마냐? 그거는 이 표준화된 식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1000이고 분산이 100의 제곱, 표준 편차가 100인 분포를 따르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래서 G값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G는 1100, X는 여기 1100이 되고 미우는 1000이 되고 시그마는 100이 되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1.0.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그 표준 정규 분포 표상, 이 그림상에 이 표시를 하면 이게 0이고, G값이 0이고, 1.0에 해당되는 그 확률. 그래서 그 1.0에 해당되는 확률은 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여기 보시면 1.0에 해당되는 요 0.3413 요거를 바로 그 확률로 이쪽 오른쪽 누적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G값은 여기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은 0.3413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우버 택시 기사가 1100불 이하로 벌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 확률이 되겠죠. 이 전체 확률. 그죠? 이 우버 택시 기사가 적어도 1100불 이상을 벌 확률,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전체 확률이 된다. 그죠? 이 전체 확률이 된다. 그래서 0.3413에다가 0.5를 더해가지고 0.8413이 바로 우버 택시 기사가 적어도 1100불을 수입을 올릴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버 택시 기사의 주당 수입의 분포는 평균 1000과 이걸 알려져 있다. 이건 이미 했던 거고. 그렇다면 주당 1100을 받는 우버 기사의 수입에 해당되는 G값은 얼마인가 우리가 다 구했죠. 수입을 900을 받는 우버 기사에 대해서도 G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900을 넣으면 되겠죠. 900을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표준 정규 분법상에서 좌측에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좌측에 있는 이 확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죠?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G값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될 확률 값이 이쪽 확률을 구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또는 이 전체를 구해야 된다. 이런 전체를 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우선에 요쪽을 구해야 되는 요 확률은 뭐하고 같습니까? 요 확률은 바로 바로 요 확률하고 같죠? 이쪽에 있는 이 확률하고 이 대칭이니까 이 확률이나 이 확률이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확률은 요 마이너스 G 값에 해당되는 이 확률, 그죠? 요 확률은 그냥 양수인 G 값의 확률하고 똑같기 때문에 G 값의 그냥 확률, 이걸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이걸 읽으면 이게 이 값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만약에 확률을 내가 읽어야 된다. 이 영역의 확률을 알아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G값이 마이너스 G값이고, 그죠? 이게 마이너스 G값이고, 여기에 대칭이 되는, 그죠? G값이 있겠죠, 이렇게. 이 대칭이 되는 G값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 영역의 확률이나 이 영역의 확률이 같죠? 요 영역의 확률이나 이 영역의 확률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이 영역의 확률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는 그냥 이것도 다 역시 G를 그냥 양수의 그 확률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요 영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영역의 확률을 읽어가지고 0.5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확률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읽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읽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요 그림을 그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경험의 법칙이 있는데 경험의 법칙은 이건 뭐냐? 이게 이제 정규 분포에서 정규 분포, 저 위에는 여기 정규 분포고 밑에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이제 바꿨을 때 이제 예 값입니다. 값일 때 평균에다가 1시그마 안에 있는 우리가 예전에 셰프의 그 공식 그죠? 그걸 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1시그마 안에 있을 확률은 68%, 1시그마 안에는 68%가 다 들어오고 2시그마 안에는 95%가 들어오고 3시그마 안에는 99.7% 그러니까 practically all 이 얘기는 거의 뭐 대부분의 그 값들이 3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다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G값이 3.09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3을 넘어가면 G값이 3을 넘어가면 그냥 이거는 누적 확률이 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는 누적 확률이 0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이게 99.7%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이제 예제는 경험의 법칙의 예를 든 건데 이 오토라이트 배터리사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터리 수명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D셀이라는 배터리의 제품은 19시간의 평균 수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의 가용 수명은 1.2시간의 표준 편차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9고
표준 편차가 1.2예요. 자, 그런 경우에 배터리들 중 68%의 수명에 해당되는 두 값이라는 게 좌측값, 우측값 이렇게 되겠죠. 이제 평균이 19면 이게 평균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으니까 68%는 우리가 1시그마 해야 된다는 값이죠. 그러니까 평균이 19에다가 1시그마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하면 17.8, 20.2 그래서 그 안에 68%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95%에 해당되는 값은 19 마이너스 2시그마 1.2 곱하기 2 해가지고 빼주고 대주면 16.6 그 다음에 21.4 이 안에는 95% 정도가 들어오고 3시그마 한 값은 거의 대부분 15.4와 22.6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배터리가 다 이 정도 수명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경험의 법칙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활용한 확률 계산하기. 자, 그래서 직전 예제에서 우버 기사의 주당 평균 수입 분포가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1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당 수입이 1000 이상이면서 1100의 이하에 해당되는 우버 기사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평균 주당 수입이 1000보다는 크고 1100보다는 작을 확률. 요걸 구하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그게 G값이 1.0이었고 1.0에 해당되는 확률을 읽어야 되는데 그 확률은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보다는 크고 0에서부터 1.0까지의 누적 확률이 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1.0에 해당되는 확률을 읽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G값을 마이너스 3.09에서 플러스 3.09까지 그 누적 확률을 다 계산해서 보여주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다른 수업을 듣게 되면 혹시 그런 이제 표를 이용하는 교과서가 있으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G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전체 값이 다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표준 정규 분포표 같은 경우에는 반쪽 이쪽만 주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대부분 반쪽만 주어져 있는 표가 많아요. 그런데 반쪽만 주어져 있는데 이게 0부터 G값이 0부터 이렇게 누적 확률을 주어주는 게 아니라 이 0.5를 더해서 이 전체 누적 확률을 주는 그런 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좌측에서부터 이 0.5를 더해서 누적 확률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표준 정규 분포표가 바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이 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전 예제에서 한 우버 기사의 주당 수입의 예를 보자. 주당 수입의 분포가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1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였다. 어떤 우버 기사의 주당 평균 수입이 790과 1000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제 1000이 평균이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좌측에 있는 거죠. 790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일단은 이 790에 해당되는 이 G값을 구해야 되겠죠.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790 빼기 1000 평균 나누기 100 하면 이게 2.10이 됩니다. 2.10이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G값이 이제 여기에서 G값이 이제 2.10이 해당되는 G값이 2.10이 해당되는 이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이 확률을 그죠? 자, 이 확률을 구해야 된다. 이 확률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확률은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이 확률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쪽 반틈의 확률은 대칭이기 때문에
이 확률과 같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g 값을 그냥 플러스를 해서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 g 값을 2.10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2.10 그죠? 2.10 요거죠. 0.4821이 바로 그 해당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우버 예제에서 한 우버 기사의 주당 수입의 평균은 이렇게 따르고 이제 다른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우버 기사의 주급이 790 이하일 확률은, 그러니까 790보다 더 작을 확률, 이제 이번에는 반대편 이 확률을 구해야 되죠.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790과 1000 사이의 확률을 구했으면 이 전체가 0.5이기 때문에, 그죠? 요 이하의 확률은 0.5에서 0.4821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쉽게 마이너스 2.101 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0.5 빼기 0.482를 하면 0.0179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790 이하일 확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100인 정규 분포입니다. 어떤 우버 기사의 주급이 840과 1200 사이에 있을 확률은, 그러니까 이제는 840과 1200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중심으로 0의 좌측과 우측의 영역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걸 중심으로 오른쪽 확률을 구하는 방법, 왼쪽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둘 다 배웠으니까 이걸 이제 활용을 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쪽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죠? 이쪽 확률을 구하고 또 반틈 이쪽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요 확률과 요 확률을 표해서 읽고 요 확률을 표해서 읽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 바로 전체 이 확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40에 해당되는 G값과 1200에 해당되는 그 G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840에 해당되는 G값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평균이 이 좌측에 있는 이 값이 어쨌거나 평균보다 적으면 이건 마이너스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다. 대략적인 정규 분포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했더라도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방금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시그마 안에, 그죠? 아까 이 시그마 안에 96%가 다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90 몇 %가 다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대략 표준 편차가 지금 2가 넘으면 이 나올 확률이 대략 0.45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감을 좀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1.6이다. 1.6. 그러면 이 확률은 대략 봤을 때 1시그마보다는 크고, 그죠? 그러니까 68%의 반 0.34가 되겠죠. 0.34보다는 크고 0.947 정도보다는 좀 작겠구나. 그런 확률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해봤더니 1200에 해당되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마이너스 1.6에 해당되는 확률은 여기서 그냥 이 영역이니까 이 영역은 그냥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앞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1.6에 해당되는 확률을 읽으면 0.4452가 되고, 아까 2.0에 해당되는 확률은 0.4772, 요 두 개, 그죠? 요 0.4452와 0.4772를 더하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체 영역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후보기사의 주급이 1150과 1250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1150과 1250 요 사이에 있을 확률. 요 영역의 확률을 구해야 되죠. 요 영역의 확률을 구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표에서 표는 항상 반쪽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반쪽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거는 뭐 약간의 응용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우선에 이 전체의 확률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 전체의 확률이 표에 주어져 있죠. 2.5에 해당되는 이 확률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1.5에 해당되는 요 확률을 빼주면 요 확률이 나오겠죠. 그런 형태로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5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해보면 2.5에 해당되는 확률은 이 표에서 0.4938 0.4938이고 이거 빼기 그 다음에 1.5에 해당되는 확률 1.5에 해당되는 확률 0.4938 빼기 1.5 0.4332 요걸 하면 우리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 0.06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값은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구간의 정규 분포상의 어떤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걸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확률을 알고 있는데 그게 해당되는 x 값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내가 요번 경영통계 수업에서 상위 한 10%가 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요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제가 바로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레이톤 타이어사는 새로 개발한 MX100 모형에 대하여 최소 보정 거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타이어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행을 함에 따라가 이제 마모가 되는데 이 이제 실험 결과 MX100 모형은 평균 수명이 67,900마일입니다.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050마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평균이 67,900, 표준 편차가 2,050.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죠. MX100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레이톤사의 제품 보정으로 교체되는 타이어가, 이제 어떤 보정하는 보정 값보다 만약에 성능이 더 뛰어나면 고객들이 클레임을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약속한 값보다 훨씬 더 적은 만약에 성능이 나온다. 그럼 바로 고객들이 이걸 이제 컴플레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적게 나오는 약속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것만 방치를 하면 되는데 레이톤은
제품 보정으로 교체되는 타이어가 4% 이하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이만큼, 표준 편차가 이만큼인데, 교체되는 타이어가 4% 이상이 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이상 마모되면 내가 타이어를 바꿔주겠다, 이렇게 교부기한테 약속을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4%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 굳이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게 이제 x축이고 이게 평균이고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평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4%, 요 영역이 요게 4%가 되는 요 x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x 값은 67,000보다는 훨씬 적겠죠. 67,000보다는 67,900 평균보다는 훨씬 적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x 값보다 더 성능이 적게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품질 보정으로 우리가 바꿔준다는 거예요, 타이어를.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는 이 4%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x 값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단은 이 우리가 g 값을, 이것도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꿉니다. 바꾸면 여기에 해당되는 g 값을 읽고, 여기에 해당되는 g 값이 4%에 해당되는 g 값을 읽어야 되겠죠. 그거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표준 정규 분포의 g 값은 평균이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되고, 그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x 값을 알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g 값을 구하는 공식에 뮤와 시그마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g 값은 요게 이제 표준화하는 공식이죠. 거기에다가 x 빼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사실 x예요. g 값이 주어져 있을 때 x를 알아야 되는 거죠. g 값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 확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게 g 값인데, 위에서 이제 미지수가 g와 x 이 두 개가 됩니다. 미지수는 g와 x인데, 그 g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g 값을 구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g 값을 알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g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 g 값은 이게 4%가 되는 g 값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게 4%가 되는 g 값은 분명히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 그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는 우리가 반밖에 주어져 있지 않죠. 그죠? 그 반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죠? 오른쪽에서 요게 4%가 되는 이 양수의 g 값을 읽고,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그냥 붙여주면 바로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요게 4%가 되는 g 값, 양수의 g 값을 읽어가지고 그게 바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요 영역이 0.4가 되는 거죠. 0.4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이용하면 요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 주어져 있는 값은 이 영역이 주어져 있죠. 이 영역이. 그죠? 이 영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영역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0.5 빼기 0.4, 0.04죠. 죄송합니다. 이게 0.04. 4%니까 0.04가 되죠. 그죠? 0.04. 0.04에 해당되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0.5 빼기, 그죠? 0.5 빼기 0.04.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0.46이 됩니다. 0.46. 0.46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표준정규 분포표로 가서 그 표준정규 분포표로 가겠습니다. 가서 0.46에 해당되는 집값을 구하면 되는데, 0.46에 해당되는 집값을 이렇게 찾아보면 0.46이 이렇게 가면 0.4591, 0.4599, 그 다음에 0.4608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중에서 더 가까운 거는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값을 읽으면 돼요. 확률이 지어지고 집값을 알아야 되는 경우에는 확률하고 정확한 값이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값을 읽으면 된다. 근데 그 가장 가까운 값이 해필이면 가장 중간에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0.4599와 0.4608의 중간은 대략 0.4602 정도 됩니다. 아니죠. 0.460 뭐 4나 5 정도 되겠죠. 0.4604나 3 정도 되겠죠. 0.4603이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 중간값을 읽으면 돼요. 그죠? 읽으면 되는데, 우선에 가장 가까운 값, 0.46은 0.4599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 값이 뭐냐? G는 1.75가 되는 거죠. 1.75. 1.75라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1.75. 그럼 만약에 이 중간값이다. 0.4603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가깝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여기가 가깝다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1.745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1.745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풀 때 뭐 그냥 한쪽 값 조금이나 더 가까운 값을 그냥 찾아서 읽어도 뭐 감점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자면 중간값을 읽으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값이 1.75죠. 1.75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바로 그게 G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이너스 1.75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X 값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우리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4,312다. 그죠? 그래서 64,312보다 더 타이어가 빨리 따르면, 요거 전에 타이어가 따르면 타이어를 교체해주겠다. 이렇게 보증을 하면 4% 이하로 타이어를 바꿔주면 된다.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전반부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일에서 또 다양한 집값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지수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